내 에너지 상태에 맞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하게 되면 비만은 물론이고 다양한 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너지 상태에 맞는 비만 관리뿐만이 아니라 내 에너지 상태에 맞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하게 되면 비만은 가장 기본이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외형이고 비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만을 전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만은 물론이고 다양한 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에너지 관리법에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 생성은 음식이라고 그랬죠. 뭐 타고난 우리가 장부 기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뭐 20% 나름대로 이제 뭐 어떤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75%라는 게 우리가 뭘 먹느냐, 또 얼마나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느냐, 또 우리가 잠이라든지 생활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누구나 잘 먹고 또 잘 자고 대소변 잘 보고 또 뭐 적당히 움직이고 하면 건강한 건 누가 모르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맞습니다. 잘 먹고 근데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몸에 맞게 잘 먹고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자기 몸에 맞게 그걸 해야지만이 잘 자고 리듬을 만들어야지만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핵심적인 얘기를 에너지 생성이 안 됐을 때, 에너지 순환이 안 됐을 때, 에너지 균형이 안 됐을 때 꼭 지켜야 될 거. 핵심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비만으로 보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서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팔다리가 가늘고 복부 비만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먹는 거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먹는 거에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일단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을 그 방법은 조금씩 자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게 진심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에 비하면 엔진이 우리가 보통 중량급은 달고 타고나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한 소형급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 용량이 작으니까 고급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밀가루 찬 거 먹지 마라. 엔진에 망가뜨리는 그런 음식들이다. 소화 잘 되는 음식을 하루 3끼는 밥은 반드시 챙겨 먹고 중간에 간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 기능이 아무래도 좀 극하기 때문에 입에서 가능하면 소화를 시켜서 넘겨라. 그래야지 배가 들어간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운동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있고 근력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너무 땀을 빼는 유산소 운동 하면 안 돼요. 살 뺀다고 지나치게 운동하면 이 사람들 에너지 다 빠지면서 더 몸이 그냥 퍼지고 더 망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추천하는 게 뭐냐면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 그리고 요즘 산책에도 막 언론에 보면 워킹할 때 살 빼려면 어떤 워킹을 해야 돼? 뭐 스피드 워킹, 파워 워킹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기분 좋은 즐거운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게 하세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그냥 적절하게 자기 몸에 맞게 가볍고 즐거운 산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꼭 하고 싶으면 우리가 작은 근육 쓰면서 하는 요가나 스트레칭 이런 걸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생성이 되든 생성에 문제가 있든 순환에 문제가 있든 균형에 문제가 있든 기본적으로 생체 리듬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수면은 골든타임 10시부터 5시까지 자는 건데 늦어도 11시까지 자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수면에 뭘 포커스를 둬야 되냐? 많이 자야 돼요. 수면 시간을 좀 길게 해야 돼요. 10시부터 5시까지가 아니라 10시부터 조금 늦게까지 자도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잠을 통해서 에너지 보호를 해야 돼요.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활 습관은 오히려 조금 평소에 소화 안 되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시작 시간은 10시나 늦어도 11시까지는 하지만 조금 더 길게 자도 된다.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드리고요.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라. 그리고 운동도 너무 과한 운동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산책이나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해라. 수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수면은 골든타임 10시부터 5시를 가능하면 지키되 조금 길게 자라. 오래 잠을 좀 길게 자는 것도 좋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얘기했죠.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얼굴 자꾸 자고 나면 몸이 무겁고 붓고 또 비만도 전신적인 어떤 비만이 되고 쉽게 말하면 살찐 사람은 비만한 사람이죠. 체지방도 많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음식의 핵심은 뭐냐면 적게 먹고 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전에 무조건 자야 된다.
또 한 접시에 먹어라. 간식하지 마라. 이거 얘기, 그래야 위가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핵심은 소식하는 건데 한 접시에 담아서 하루 3끼를 반드시 조금씩 한 접시에 담아 먹는 걸 노력을 하셔서 식사량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운동을 유산소 운동해야 됩니다. 땀 빼야 돼요.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되고요. 등산이나 수영, 우리 주부들 에어로빅 굉장히 좋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고죠. 운동은 땀 흘리고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리고 잠은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11시를 넘기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과식이 문제거든요. 식사에 대한 욕구를 컨트롤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11시를 넘기면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면서 도저히 이거는 의지만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11시에 자라. 수면의 핵심은 11시에 자라.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에너지 균형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성격이 좀 급하고 야행성이고 또 평소에 눈에 입도 마르고 안구 건조증도 자르고 뒷골도 땡기고 반대로 아래는 차고 위에는 열이 나고 특히 이제 우리 갱년기 주부들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오거든요.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몸에 어떤 변화가 호르몬이라는 게 물이잖아요. 물이 마르면서 불이 많아지는 음양의 한의학의 세계는 음양의 균형이 깨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이 제일 좋아요. 음식은 물이 좋고 그리고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성질이 찬 성질과 더운 성질이 있는데요. 그 음식도 가능하면 찬 성질의 음식이 좋은데 우리가 바다에서 나는 음식은 대부분 성질이 좀 차요. 바다의 기운이 차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그런 좀 찬 성질의 음식이 좋고요. 그리고 맵고 이런 것들은 조금 성질이 짠 것도 마찬가지, 자극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성질이 여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나 녹차 같은 것도 음식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아침 10시 이후로는 먹지 마라. 더더욱이 일반인들도 아침 10시 이후로 카페인이 들어가는 커피나 녹차는 피하는 게 좋지만 이 사람들은 반드시 꼭 지켜주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커피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좋아하느냐? 저녁에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딥슬립을 못 하니까 이게 호르몬 생성이 안 되면서 낮에 쉽게 피로가 오거든요. 그걸 버티려면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그래서 꼭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일단 10시 이전에 마시고 그 다음날 힘들더라도 버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편해지는 정상적인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운동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아까 운동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에너지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체 운동을 하느냐, 상체 운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분들은 절대 상체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운동의 70% 이상은 다 하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이 상체 운동, 이 앞가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야행성이고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경우 밤에 이제 가서 이제 쉽게 말해 상체 운동, 역기를 든다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가슴 근육도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도저히 이게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수면제를 먹게 되는 거죠. 수면제 먹으니까 몸이 또 깔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나중에는 막 이제 몸이 망가지면서 리듬이 깨지게 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굉장히 어떤 매사에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직장 생활에 이제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요즘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인들의 젊은이들 직장인들요 의외로 이런 운동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 에너지 균형이 깨어지면서 몸에 문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 전자파, 컴퓨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몸의 호르몬 물을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남성 불임이나 이것도 다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증상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지만 다 하나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절대 제가 상체 운동 하지 마라. 하체 운동만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하체 운동 계단 오르기 얘기 많이 하죠. 사실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저는 환자들한테 블로셔 만들어가지고 계단 운동 강조했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한 10년 후에 KBS에 계단 오르기라는 게 계단이라는 운동이 이게 특집으로 나오더라고. 왜냐면 우리 한의학적인 눈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현대인들이 밤에 생활하고 예민해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균형을 깬단 말이에요. 그 깨는 거의 결과는 뭐냐? 다 물을 말리는 거거든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물이 부족하면서 불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불을 끌어내려는 거는 하체 운동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이런 분들이 에너지가 위로 치솟기 때문에 내 세포가 굉장히 각성되어 있죠.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런 경우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게 발끝치기라고, 발을 끝을 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이불 밑에 발을 내놓고 무릎을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의식이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걸 한 1000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발끝을 치게 되면 자극이 되고요. 다리를 양쪽에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무릎을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감는 한 1000개 한다고 생각하면 한 300개 내로 대부분 잠을 자요. 사실 수면의 최고의 약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열풍 불고 있는 게 맨발 걷기 요즘 난리 치잖아요. 이게 바로 맨발 걷기 여러 가지 우리가 얼싱이라고 해서 땅에 음전자도 받고 이런 한의학적으로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있어서 자극도 주고 몸에 좋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에너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그러면 모든 의식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에너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쿼트, 우리가 런지, 또 지금 얘기하는 발끝치기, 또 맨발 걷기, 계단 오르기 다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환경에 맞는 거, 어떤 거든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체 운동이냐 하체 운동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음식은 사실은 가능하면 이제 해산물이나 이런 걸 좀 즐겨 먹고 매운 거 조금 피하면 되는 거고요. 운동은 무조건 하체 운동해라. 수면은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밤 10시 이전에 자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커피, 녹차 이거 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에너지 문제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평소에 에너지 균형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오늘 상사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 진짜 한마디로 열받았어요. 얼굴도 화끈거리고 뒷골도 땡기고 지금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렇다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 있으면 여러분들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오셔서 가방 내려놓고요. 옷 벗고 슈링 간단하게 운동복 입고요. 생수 하나 들고 계단 오르세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계단 오르면서 물 마시고 10층까지 한 3번만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해보세요. 다 정리됩니다. 머리 맑아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도 다 나오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꼭 추천드립니다.